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SPC 개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SPC 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공정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 차이점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3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SP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공정 또는 우리 제품에서 이런 3포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3포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을 하고 그런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SPC라고 하는 것 외에도 품질을 개선시키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 SPC가 그런 품질 개선 기법들 다양한 것들 중에 과연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정을 안정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공정 안정화. 그래서 공정을 안정화한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흔히 여러분들이 어떤 공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저 공정은 안정되어 있어, 저 공정은 불안정해, 뭐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흔히 쓰게 되는데요. 이런 공정 안정화에 대한 개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품 관리와 공정 관리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이제 네 번째로는 3포의 종류 그리고 발생 원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SP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SPC는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통계적으로 공정을 관리한다. 그래서 통계적 공정 관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고, 통계적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공정을 이제 관리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어떤 풀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이 SPC를 한다 또는 SPC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SPC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기업을 가보면 그 기업에 있는 여러 임원들이 우리가 올해는 SPC를 열심히 합시다, 또는 올해는 우리가 고객들로부터 이런 SPC 관련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SPC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SPC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서 이 SPC를 하자라고 하는 것인가, 제가 사실 그런 데에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위에 있는 리더들이 이런 SPC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사실 회사 내에서 이 SPC를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저 밑에 있는 실무자들도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겠고, 또는 기업의 임원들 중에서도 제 강의를 듣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이 SPC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SPC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협의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회사를 가보면 우리 회사는 SPC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대개 경우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SPC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협의적인 의미에서 SPC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협의적인 의미에서 SPC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공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냐면 관리도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통은 SPC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관리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관리도를 통해서 우리 공정을 모니터링한다, 이걸 우리가 보통은 SPC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관리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SPC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SPC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즉 관리도만 가지고 그럼 우리 공정이 개선이 될 수 있냐면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이 관리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트인데, 그 차트에다가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점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찍어 나가는 그런 행위만 가지고 우리 공정을 개선시킬 수 있냐면 그렇지 않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관리도를 그린다는 것은 이 관리도는 우리 공정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가지고는 사실 공정이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 공정을 좋아지게 하려면 여기에 뭔가 개선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개선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개선을 하려면 뭔가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선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거기에 사용되는 기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MSA 같은 측정 시스템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측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측정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공정에서 어떤 최적 조건을 도출해가지고 공정을 지금보다 더 낮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개선 효과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의적인 의미에서 SPC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리도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개선 기법들을 같이 우리가 어울러 가지고 그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광의적 의미에서 SP를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좋아졌느냐, 현재 위치는 얼마큼이고 나중에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CPK라든가 또는 PPK 같은 이런 공정적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의 어떤 상태가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높아졌는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의적 의미에서 SPC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도 다 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더 포함될 것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제 관리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의 문제가 뭐냐면, 협의적인 의미에서 이 관리도를 그린다고 하는 기업을 가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 관리 항목을 제대로 정했느냐 제대로 정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그럼 이 관리 항목을 정할 때도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FMEA 같은 어떤 그 기법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프로세스 FMEA 같은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관리 항목들을 제대로 정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SPC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리도 하나만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 광의적 의미에서 우리가 SPC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전사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이 SPC라고 하는 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기업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냐면 이 SPC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품질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근데 이 품질을 높이는 활동과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즉 제조 쪽에서 입장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품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관리가 자꾸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품질을 높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뭔가 생산성이 떨어져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반대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때 얻어진 어떤 품질 개선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품질 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품질과 생산성이 둘 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그 100개를 시간당 100개를 투입하면 수율이 한 70%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수율이 70%면 뭐냐면 100개를 투입했을 때 실제로 나오는 제품은 70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70개는 좀 부족하니까 한 80개 정도가 나오도록 하자. 시간당 80개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간당 100개에서 70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것을 그 first time yield라고 부릅니다. 이 first time yield라고 부르는데, 이 first time yield가 현재 그 70%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irst time yield의 개념에는 재작업을 통해서 공정에 다시 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실제 온진이 100개를 넣으면 몇 개가 나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 100개를 넣었을 때 70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간당 80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투입되는 인풋의 양을 증가시킨 겁니다. 즉 우리가 현재 100개를 투입하는데 100개를 투입하지 말고 현재 115개를 투입하자. 115개. 그러면 70%의 수율이라면 115개를 넣었으니까 약 80개 정도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당 80개를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당 115개를 우리가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115개만큼의 뭐냐면 뭔가 자원이 투입이 됩니다. 자원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비용이 안에는 우리가 이 자재에 관련된 그런 비용도 있겠고,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야지만 우리가 시간당 80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80개를 만들어내긴 만들어내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고객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간당 80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진정한 개선은 뭐냐면 우리가 수율을 현재 70%가 펄스타임 일드라 했는데 그 펄스타임 일드를 70에서 80% 수율을 10% 향상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당 80개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생산성의 개선, 진정한 품질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첫 번째 방법, 즉 인풋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비해서 수율을 10% 올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C에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진정한 개선, 수율을 10%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왜 약간의 이견을 이제 보이게 되냐면 결국 생각하는 눈높이가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객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있겠고, 또는 그 설계 쪽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겠고, 또는 생산하는 공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설계 쪽에서는 언제든 빨리 만들어서 빨리 개발해서 제조 공정 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 설계에 또 들어가야 되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에 상당 쫓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고객들은 항상 최고를 원하는 또 그런 습관이 있죠, 습성이. 그런데 이 중간에 껴있는 그 제조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설계 쪽의 요구도 들어야 되겠고, 또는 고객들의 요구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눈높이들이 맞지 않아서 이런 갭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갭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SPC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고객들도 SPC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SPC를 원하고, 또는 생산 쪽에서 또는 그 개발 쪽에서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다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SPC라고 하는 것이 전체 품질 개선 기법에서는 어떤 위치에 차지하는지, 자,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 SPC라고 하는 것이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여기 있는 그림을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지금 여기 X축을 보시면 이제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임이라고 하는 X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 등분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자, 요쯤을 우리가 이제 B라고 하고, 그리고 요쯤을 제가 이제 C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A, B, C 세 개 단계로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70년대 또는 뭐 80년대 뭐 이런 때를 얘기하고, B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90년대라든가 2000대 초반,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A란 시기, B란 시기, 이제 C란 시기를 나눈 것은 뭐냐면, 사실 A, B, C, C라고 하는 세 개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서도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객들로부터 요구받는 거나 70년대, 80년대 고객들한테 요구를 받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고객들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싸고 좋은 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줄 수만 있다라면 아마 여러분들 고객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싸고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그때는 지금보다 아마 훨씬 품질이 안 좋았겠죠. 품질이 안 좋다는 건 뭐냐면 공정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현재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불량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량률이 높았던 시기에도 고객들은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싸고 좋은 거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많지 않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검사입니다. 검사. 즉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시기에는 무조건 많이 만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저녁에 야근도 하고 주말에 특근도 하고 해가지고 일단 제품을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든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 만든 제품에 대해서 열심히 뭘 하냐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검사를 해서 양품, 분량을 잘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양품인 제품들만 납품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것이 우리가 과거 70년대, 80년대 했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검사 위주의 방법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제품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이 양품이냐 분량을 판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제품 관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문제는 이 제품 관리라는 검사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단점이냐면 일단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만들어져야지만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불량이 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불량인 제품을 우리가 그냥 바로 양품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불량인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재작업을 해야지만 양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검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뭐가 있냐면 그 출하 검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출하 검사 같은 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롯을 구성을 하면 그 롯으로부터 일부 샘플을 취해 가지고 그 롯가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을 해서 합격인 것들만 고객들한테 보내는 건데 아주 일부인 그 수량만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그 로트 안에 분량이 굉장히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검사를 통해서 하는 이 방법은 불량인 제품을 양품으로 바로 만들지 못하고 즉 제작업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될 테고 또는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부 제품은 우리가 누락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검사가 잘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만들어진 제품에서 그 제품이 만들어진 공정 쪽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개의 공정을 타고 제품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각각의 공정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잘 관리된 공정을 거친 제품은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 관리에서 공정 관리로 시선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공정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SP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정 관리에는 그 SPC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향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배우겠지만 그 EPC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EPC라고 하는 것은 그 엔지니어링 그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는 보통 공학적 공정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 SPC하고 EPC라고 하는 것은 그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요. 이제 공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공정 관리는 그 목적이 뭐냐면 공정 관리는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SPC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정관리의 진정한 목적은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 공정을 안정화시킨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공정관리의 목적은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EP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정을 안정화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얘는 어떤 개념에 가까우냐면 얘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온 타겟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스펙이 100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점이 이렇게 되면 제품을 이제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100이라고 하는 타겟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념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 EPC라고 하는 것은 사실 SPC와는 다르게 EPC는 자동화된, 전체가 자동화된 공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정에서는 좀 적용하기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제철소라든가 화학 공정 같은 장치 산업에 의존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E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PC에 관련된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런 장치 산업 쪽에서는 SPC보다는 EPC 쪽에 어떤 접근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정관리인데, 이제 공정관리의 목적은 공정 안정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럼 앞쪽에서는 제품관리의 목적은 뭐냐? 제품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이제 검사였기 때문에, 검사의 용도는 뭐냐면, 검사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양품이냐 불량이냐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관리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를 쓰냐면, 제품 관리의 목적은 정확한 양불 판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공정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공정 안정화라는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자, 앞서서 우리가 잠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엔지니어들이 어느 공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저 정도면 공정이 안정돼 있어, 저 정도면 공정이 좀 불안정해, 뭐 이런 평가를 우리가 이제 흔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공정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을 얘기할 때 흔히 불량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불량률이 높으면 공정이 불안정한 거고, 불량률이 낮으면 공정이 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론칭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정이 셋업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제품이나 또 공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나 제품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불량이 좀 높게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런 제품이나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면 불량률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시점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서 사람들이 이제는 공정이 안정됐구나, 공정이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량이 높고 낮음을 가지고 단순히 공정이 안정돼 있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공정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공정 안정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공정을 4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더 세분화시킨다라면 더 많은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4가지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4가지 공정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공정을 보겠습니다. 이 공정에 보면 3개의 선이 있는데, 이 3개 선에 보면 첫 번째 위에 있는 선에는 US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L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upper, 보통 우리가 이제 스펙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잉글리시냐 콩글리시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묻기도 하는데, 이 스펙이라는 것은 잉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라고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물론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규격, 상한 또는 규격 상한 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LSL은, 자, 이 L자가 lower 갑니다. lower. 그래서 스펙 리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격, 얘는 하한 또는 하한 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USL, LSL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게 돼요. 어떤 걸 혼돈을 하게 되면 바로 UCL하고 그리고 LCL을 여러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배울 관리도에서는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리 상한선이 바로 어퍼 컨트롤 리밋이고 관리 하한선이 롤 컨트롤 리밋입니다.
그래서 이 UCL과 LCL 그리고 USL과 LSL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USL과 LSL이라고 하는 것은, 즉 스펙 리밋이라는 것은, 스펙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스펙의 용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인지 이걸 우리가 판정하는 기준이 바로 스펙이 되겠죠. 그래서 스펙의 용도는 양보를 판정하는 데 쓰는 거고, UCL과 LC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이 안정이 되어 있느냐 또는 불안정하냐 이런 거를 판정할 때 쓰는 그런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선은 그 스펙 리밋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공정을 보게 되면 여기 그 정기분포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정기분포 그림이 있고, 여기 X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X축이라는 것은 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이 이렇게 X축의 오른쪽으로 한다는 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정기분포에 이제 중심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이 폭이 바로 이제 3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정기분포라고 하는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중심치라든가 중심치 또는 이 3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런 중심치라든가 또는 3포라든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공정이 안정화된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공정이 안정화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스펙 리밋보다 굉장히 안쪽에 있습니다. 즉 스펙 리밋을 벗어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불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정은 공정도 안정돼 있고, 그리고 불량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공정도 안정돼 있고 불량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공정이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정이 바로 첫 번째와 같은 공정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정을 볼게요. 두 번째 공정을 보니까 두 번째 공정은 이 중심치가 어떻습니까? 중심치가 자꾸 변하죠. 이 3포라는 것도 커졌다 줄어들었다, 자꾸 이제 변하죠. 뭔가 이렇게 자꾸 변한다는 것은 공정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공정은 공정이 불안정합니다. 공정은 불안정, 그러니까 공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공정도 보면 여기 있는 스펙 리밋을 넘어서는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공정은 좀 불안정하지만 얘도 역시 불량률은 조금 낮은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정을 보면 세 번째 공정은 자, 중심치 그리고 3포 그리고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정은 현재 안정된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스펙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재 불량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공정은 안정되어 있지만 현재 불량은 꽤 많이 발생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뭐 네 번째 공정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네 번째 공정은 공정도 불안정하고 불량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자, 2번 공정과 이제 3번 공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2번 공정을 보면 공정은 안정되어 있지만 불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공정은 불안정하지만 불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3번 공정은 공정은 안정되어 있지만 불량은 현재 많이 발생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의 안정성이란 거하고 불량이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공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갖고 따지냐면, 이거는 양품과 불량이라고 하는 이 불량률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뭘 갖고 따지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중심치 그리고 3포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불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공정관리의 목적은 공정을 안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정이 만약에 4번 같은 공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4번 같은 공정을 우리가 뭡니까? 1번 같은 공정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4번 같은 공정을 바로 1번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4번 같은 공정 또는 2번 같은 공정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현재 공통점이 2번과 4번의 공통점은 공정이 불안정하니까 이 공정이 불안정하면 뭐예요? 열심히 이런 공정 관리를 해가지고 공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4번 같은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4번 같은 공정을 이 SPC를 통해서 공정을 안정화시키면 그 3번 같은 공정이 됩니다. 자, 3번 같은 공정이 되면 공정은 안정화됐기 때문에 전보다는 품질이 좋아졌겠죠. 자, 그런데 여전히 3번도 뭡니까? 공정은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불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니까 3번을 1번처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3번을 1번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바로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바로 공정관리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정 최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공정 최적화에서 가장 다른 것이 바로 DOE인데 이제 DOE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실험계획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Design of Experiments 바로 이제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을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품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 관리에서 공정 관리, 공정 관리에서 공정 최적화 이렇게 순서를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왜 좋아하느냐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여기 A라는 단계 쪽에다가 우리가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리고 B 쪽에도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고요. 그리고 C 쪽에도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시기는 지금 보면 70년대, 80년대를 했는데 이때는 거의 대부분의 품질관리 활동이라는 것이 이런 검사 위주의 제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아주 일부에서는 이런 공정관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B라는 시기, 즉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부터 대부분의 회사의 어떤 공정관리라는 것, 품질관리라는 것이 이런 공정관리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제품관리 위주의 활동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공정 최적화의 활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라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서 어떠냐? 이런 제품관리 위주의 그 검사 위주 활동은 상당히 축소가 되면서 대부분이 이런 공정관리와 공정 최적화 위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그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들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았던 조직이 뭐냐면 바로 출하검사 조직입니다. 즉 우리가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검사 조직이 필요한데 출하검사라든가 수익검사 같은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익검사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한테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협력업체의 품질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납품한 어떤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뭐 부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검사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합격이 된 것들만 우리가 공정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익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수익검사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대기업들을 보면 수익검사 인원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 이런 수익검사가 지금은 거의 보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즉 수익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모든 제품에 대해서 모든 납품받는 것들에 대해서 수익검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익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뭐 최근에 품질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거나 혹은 새롭게 승인이 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수익검사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무검사 형태로 부품들을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업체들의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쩌다 하나 있는 불량을 잡기 위해서 수익검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생산의 리드타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수익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개는 무검사 형태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렇게 무검사 형태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품질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이런 공정관리 중심의 그런 활동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정관리 위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납품할 때 뭐라고 하냐면 CPK가 얼마인지 같이 적어서 보내세요. 또는 공정 오디트를 가서 관리도를 그리세요. 또는 게이지 R&R 같은 걸 하세요. 뭔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기법들이 다 공정관리에 해당되는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수익 검사를 조금 면제해 주는 대신에 공정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개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흐름이 있다 라는 것이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현재 우리의 품질 수준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협력업체가 있고 이제 B라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A 협력업체는 굉장히 영세해요. B라는 협력업체는 좀 규모도 되고 또 고급스러운 부가가치가 있는 부품을 우리한테 납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A란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 가지고 뭐 CPK를 구하세요, 뭐 게이지 RN을 하세요, 관리도를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한테는 양품만 보내주세요. 즉 어떻게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양품만 보내세요라고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품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 가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관리도를 그리세요. 우리한테 납품할 때 CPK도 같이 적어서 보내세요. 또는 공정을 위해서 우리가 게이지 RNR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실험기법도 같은 거 해보시고, 자꾸 그런 걸 하라고 여러분들이 오디트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그 기법들을 업체들한테 요구할 때도 그 업체들의 품질 수준에 맞춰서 그런 걸 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적으로 SPC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부, 모든 공정이 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품 관리와 이제 공정 관리의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품 관리, 공정 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제품 관리는 주로 이제 검사 위주의 활동이라고 했고, 이제 공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가 이제 그걸 이제 설명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그 첫 번째 장에서 바로 이 SP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이 SP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제조회사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을 그 도형을 보시면 글자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서플라이어로부터 어떤 자재 같은 인풋을 받고 그걸 공정을 태웁니다. 자, 그러면 공정을 태워서 제품이 나오겠죠. 아웃풋. 그러면 그 아웃풋은 누구한테 가냐면 커스터머한테 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과 검은색 여기 있는 걸 합치면 그 이니셜만 따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쓰냐면 이것을 SI POC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팍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 바로 이 아웃풋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웃풋으로부터 우리가 뭘 하냐면 뭔가 데이터를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를 얻어낼 때 그냥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측정을 하거나 또는 관측을 해야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하거나 관측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하나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측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측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계측기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 또는 사람이 측정을 하는 경우라면 사람인 경우도 측정자인 경우도 측정 시스템에 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하거나 또는 관측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측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 시스템이 과연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A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MSA라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측정 시스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면 그런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데이터 역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하거나 관측을 할 때 우리 공정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그렇게 하기는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일단 항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항목들을 명시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바로 뭐냐면 그 위쪽에 있는 바로 이 컨트롤 플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플랜을 우리말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관리 계획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관리 계획서 안에 우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각 공정별로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에는 관리 계획서 컨트롤 플랜이라고 되게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관리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앞서 설명했지만 그건 우리가 이 FME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FM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FME가 있는데 먼저 디자인 FME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스템 FME 그리고 이제 디자인 FME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프로세스 FM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시스템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 FME를 약간 그 차이를 설명하자면 시스템 FME라고 하는 것은 얘는 완제품의 기능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 완제품의 기능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치는 것이 바로 시스템 FME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야 되겠고 그리고 그 핸들을 돌리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완제품을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기능에 문제가 있냐, 제동에 문제가 있느냐, 조향에 문제가 있느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FM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FME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제동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럼 제동 쪽에 문제가 있다면 제동에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부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타이어가 있을 수 있겠고, 브레이크 패드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브레이크 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 FME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중에 여러 개의 그런 부품들 중에서 어떤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파헤쳐 보는 것이 바로 디자인 FME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스 FME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중에서 만약에 브레이크 패드에 문제가 있다. 그런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어떤 업체가 있는데 그런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 때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개의 공정 중에서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풀어헤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프로세스 FM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컨트롤 플랜에 나와 있는 관리 항목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는 프로세스 FME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공정 속에서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관리 항목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끄집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 항목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VOC라든가 또는 VOP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FME를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리 항목이 정해지면 그런 관리 항목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이 밑으로 내려서 여기 보면 이제 비교라는 부분인데 이 비교라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과 왼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면 여기 스펙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쪽 부분이 바로 제품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펙이냐, 즉 양품이냐를 물어보는데 양품이 아니래요. 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량이라는 거죠. 그럼 불량이 발생했으면 왜 불량이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 발생된 불량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재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폐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등급을 낮춰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제품 관리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 양품이라면 그런 제품은 이제 커스터머한테 바로 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 왼쪽 부분이 이제 공정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뭘 묻냐면 인 컨트롤이냐. 그래서 이 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가 뒤에 가면 이것을 우리가 관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이 관리 상태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관리 상태가 아니라면 왜 관리 상태가 아닌지, 관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관리 상태의 반대가 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관리 이탈이 되는 것인데 공정이 그래서 관리 이탈이 되었다라면 그때는 왜 관리 이탈이 됐는지 그런 변화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관리 이탈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래서 좋은 쪽의 관리 이탈하면 그 좋은 쪽의 관리 이탈 원인을 찾아서 우리 공정에 결속을 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나쁜 쪽의 관리 이탈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우리 공정을 개선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 이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관리 상태와 관리 이탈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관리 이탈이 나쁜 것이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제품 관리라는 것은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제 공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공정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좀 다르죠. 제품 관리라는 것은 만들어진 제품에서 얘가 양품이냐 불량이냐를 판정하는 거니까 분량을 제대로 검출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검사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제 공정관리라는 것은 우리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정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그 공정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정 개선을 통해서 CPK 혹은 PPK 같은 그런 지표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대상도 얘는 출하 품질을, 즉 고객들한테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출하 품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품 관리가 되는 거고, 공정 관리는 사실은 공정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런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SPC를 하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 이 SPC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SPC. 그래서 SPC는 아까 제가 공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앞쪽에서 공정 안정화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공정을 갖다가 우리가 안정화시켜서 품질을 좋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SPC라고 하는 것을 하는 목적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 뭘 하냐면 협의의 SPC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관리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관리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분량을 찝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량을 검출한다. 그래서 이 관리도를 통해서 우리가, 즉 SPC를 통해서 하는 활동의 목적이 분량을 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량을 사전에 검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SPC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물론 품질을 높이는 것이긴 높이는 것인데, 어떤 품질을 높이는 것이냐의 관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납품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크레임을 걸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하나 발생하는 불량 때문에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크레임을 걸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런 크레임을 걸어올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고성 불량 또는 이 사고성 불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로트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제품들, 꽤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불량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고객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양품인 제품을 출하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출하 검사에서 양품인 것들만 출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쪽에 가가지고 이런 로트성 또는 사고성 불량이 발생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런 데이터를 끄집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정 쪽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스펙이라고 제가 표시를 할게요. 스펙. 근데 이런 제품들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만들어진 제품들이 이렇게 상당 부분 또는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정에서는 특별히 스펙아웃이 된 제품이 없었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스펙 안에는 들어오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스펙 위쪽 또는 스펙 아래쪽 뭔가 이렇게 쏠리는 형태에서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즉 스펙인은 스펙이긴 하지만 뭔가 품질이 과거의 제품에 비해서는 뭔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낼 수 있다라면, 비록 공정에서 불량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장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검출할 수는 없을까, 이런 목적 하에서 우리가 관리도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SPC를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출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개선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CPK와 PPK 같은 이런 지표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